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입니다. 오늘은 11월 첫 번째 방송이기 때문에 미주은의 포트폴리오 업데이트 상황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날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저의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이유는요. 결코 제가 구성한 포트폴리오가 최선의 선택이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종목을 따라서 투자하시도록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저의 개인적인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는 이유는요. 제가 그동안 강조해왔던 투자의 기본 방향, 그리고 투자 원칙에 입각해서 저희 포트폴리오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직접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많은 방송을 통해서 강조해왔던 장기 투자라든지 분산 투자,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미래에 투자한다는 큰 투자의 방향성, 이런 것들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와 발맞추어서 성장하고 있음을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저의 의도를 기억하시면서요. 오늘의 방송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주는 오늘의 이야기는요. 첫 번째로 키워드로 투자한다라는 소제목으로 준비했고요. 두 번째는 미주은의 포트폴리오 업데이트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미주은 포트폴리오 정밀 분석을 함께 해보고요. 마지막은 역시 Catch Me If You Want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새롭게 시작된 11월 달에도요. 미주은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챕터는요. 키워드로 투자한다 순서입니다. 지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지난 영상에서요. 이번 조정장에 제가 매수한 13개 종목을 여러분들과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이 방송에서 또한 제가 앞으로 투자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 키워드로 삼을 11가지를 소개드렸는데요. 이 키워드 11가지 함께 리뷰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5G였고요. 두 번째 삼을 인터넷,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핀테크, 로봇공학, 원격진료, 증강현실, 가상현실, 자율주행, 그리고 엣지 컴퓨팅. 앞으로 제가 투자를 10년, 15년 동안 진행함에 있어서 이렇게 11가지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그 투자의 큰 그림을 그려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재정립된 저의 투자 전략을 기반으로 해서요. 저의 포트폴리오가 어떠한 변화를 보였는지 오늘 그 점에 포인트를 맞추고 영상을 감상하시면 조금 더 재미있게 오늘 영상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챕터는요. 미주은의 포트폴리오 업데이트입니다. 과연 한 달 동안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어떤 업데이트 상황을 보여줬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는 모든 수치는요. 스크립트가 11월 2일, 즉 월요일 날 만들어졌기 때문에 11월 2일 밤에 미국장의 상황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개별 종목의 주가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 점 감안하시면서 오늘의 방송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주은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할 때 가장 먼저 보여드리는 화면은 보통 삼성의 HTS의 메인 화면을 보여드리는데요. 이번 달에는 그렇게 해드리기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삼성 HTS의 메인 화면이 지금 깨져서 나오는데요. 제가 IT 쪽에 조금 문외한이라 이 이슈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늘 미주은 포트폴리오 10월 결산은요. 모바일폰의 그 스크린샷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평가 손익입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요. 제가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서 올린 수익은 총 9,842달러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퍼센티로 따지면 11.3%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요. 이 수치를 원화로 환산을 해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평가 손익이 713만 원으로 갑자기 줄어들게 되고요. 수익률 역시도 11.3%에서 7% 정도로 급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저는 지금 해외 주식을 지난 6월 달부터 꾸준히 매수를 해왔잖아요. 그때에 비해서 원 달러 환율이 많이 변동을 일으켰다는 증거죠. 지금 달러가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앞으로 10년 넘게 미국 주식을 매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달러 원 환율에서 나오는 차액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도 무방할 것 같고요. 오히려 이렇게 달러가 쌀 때 많은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우리가 조금 더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겠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미중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요, 한 2달 전만 해도 25%가 넘어갈 정도로 좋은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0%가 간신히 넘어가는 그런 수익률로 떨어져 있는데요. 사실 이 수치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미주은 채널을 시작할 때 계획했던 시뮬레이션인데요. 2020년에 제가 초기 자본의 수익률을 삼았던 것은 10% 정도였고요. 추가로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수익률을 5%를 목표로 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수익률 목표치는 이미 달성을 한 것 같고요. 앞으로 심하게 수익률이 떨어지지만 않는다면요. 그리고 클로징 밸런스가 지금 7,39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수익률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추가로 투자한 금액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요. 클로징 밸런스가 1억 1천만 원 정도로 기존의 계획에 비해서 훨씬 더 규모가 커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요, 내년 말에 제가 계획하고 있는 클로징 밸런스 1억 2,800만 원이라든지 2022년 말에 계획하고 있는 1억 9,300만 원, 어떻게 보면 쉽게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미주은의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시는 수치들은요, 제가 모바일폰 스크린샷에서 따온 건데요. 이 수치들을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인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각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분석은 없습니다. 그냥 주가 그리고 수익률만 살펴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각 개별 종목에 대한 자세한 분석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과거에 제가 올려놓은 미주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아직 분석을 마치지 않은 그런 종목들이 있으면요, 그 종목들은 앞으로 향후에 분석 영상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공유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세 번째 부분은요, 미주은 포트폴리오 정밀 분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똑같은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모든 그래프라든지 도표는요, 제가 엑셀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제작한 그런 자료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웹사이트에 가서 다운받으실 수는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가장 먼저 큰 그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9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던 종목이었습니다. 33개 종목을 제가 보유를 하고 있었고요. 그때 기준으로 저의 수익률은 14.93% 정도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10월 말에 포트폴리오를 보시기 전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 메시지는요, 제가 지난달에 포트폴리오를 공유한 영상을 보시고 사랑하는 구독자분들 중에 한 분이 남겨주신 메시지인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장 먼저 나오네요. 명절에도 미주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중요한 메시지 이제부터인데요. 알파벳 C 같은 경우는 매수 단가가 1459고요. 현재가가 1469라서 플러스 수익 구간인 듯한데 원화로 표기된 평가 금액과 매수 금액은 반대로 되어 있고, 그래서 마이너스 수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매수 시와 현재 환율 차이로 인해서 평가 금액이 달려져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월말 결산에서 각 종목별 수익률을 비교할 때 달러 표기액으로 비교를 하면 좀 더 정확한 수익률 비교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도 이 의견에 굉장히 100%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하신 내용은 제가 얼마만큼의 수익을 올렸나가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수익을 냈느냐 아니면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느냐, 수익을 냈으면 얼마나 냈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따라서 환율을 적용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종목이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져왔는지를 여러분들께 여과 없이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이번 달 포트폴리오 공개부터는 달러 기준으로 해서 이 영상을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10월 말 결산은요, 제가 매수한 금액이 총 86,860달러고요. 그리고 평가 금액이 96,687달러입니다. 따라서 평가 손익은 9,827달러가 나오고요. 수익률은 11%가 조금 넘어가는 그런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는 아직도 많은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일일이 세보니까요, 현재 보유 중인 종목은 총 32가지 종목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 다음 현금 비중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맨날 현금 비중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요. 과연 저는 어느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던 현금의 비중은 29.2%였습니다. 자, 10월 말이 돼서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의 비율은요, 29.0%, 약간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들어가 있는 금액은 총 1억
93만 9천 원이고요.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금액은 4,49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자산의 규모는 1억 5,490만 원 정도가 되고요. 따라서 현금은 29.0% 정도를 가지고 있다. 현재 미국 대선으로 인해서 굉장히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서 29%면 사실 그렇게 높은 현금의 비중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별 비중으로 넘어갑니다. 과연 저는 어떠한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이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2020년 9월 지난달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던 종목들의 비중이었죠. 아마존이 20%, 그리고 엔비디아 10%, 테슬라, 애플이 각각 8%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했던 비중이 10월 달에는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아마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18.8% 정도의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아직도 2위 9.3%, 테슬라가 8.8%고요. 스퀘어가 8.2%로 4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리본고가 6.5%, 페이스북이 6.3%, 마이크로소프트 4.8%, 애플이 4.7%, 그 뒤로 퀄컴이 조금 비중이 늘었습니다. 3.6% 정도로 비중이 확대가 됐고요. 알파벳, 구글이 3.4%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목 중에 탑5, 즉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스퀘어, 리본고 이렇게 5가지 종목의 비중을 살펴보면요, 총 51.7% 정도의 투자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탑10,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퀄컴, 알파벳까지 포함해서요, 이렇게 10종목이 전체 투자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4.4% 정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종목의 비중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이 표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도표입니다. 자, 다음 순서는요, 종목별 수익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제가 보유하고 있는 32가지의 종목 중에 어떠한 종목이 저한테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지, 또 어떠한 종목들이 저한테 폐해를 끼치고 있는 나쁜 주식이 됐는지 이 점을 관심을 가지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요, 9월 말 지난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는 종목들, 그리고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을 살펴보시고 계십니다. 한 달 전에는요, 리본고라든지 워크호스, 니오, 테슬라,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가장 좋은 효자 종목이었고요. 반면에 저를 괴롭히는 종목들이 꽤 있었죠. 슈레딩어라든지 투일리오, 비자, 존슨앤존슨, 알파벳 등이 저를 괴롭히는 주식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이번 달에는 어떻게 바뀌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는 주식들은 니오가 지금 120%가 넘어가는 수익을 저한테 안겨주고 있습니다. 지난 밤에도 8% 이상 니오가 상승을 해서요, 현재 오늘 아침 기준으로 해보니까 135% 정도의 멋진 수익률을 저한테 선물해주고 있습니다. 리본고가 이제 더 이상 거래가 되지 않는 주식이 돼버렸죠. 마지막에 84.9%로 저한테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25.4% 3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애플이 18.1%, 스퀘어가 16.6%, 데이터독이 11.6% 정도로 저한테는 좋은 모습을 보이는 굉장히 고마운 종목들입니다. 반면에 저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워크호스가 마이너스 14.7%, 다행히 어젯밤에 조금 올라서 마이너스 10% 이내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파스텔리가 마이너스 22.6%인데요. 파스텔리 역시도 현재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나머지 종목들은요, 이번에 제가 포트폴리오를 재개편하면서 새롭게 매수한 종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산업별 비중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미중 포트폴리오에서 45.3%는요, 파망 주식들이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11.8%를 세미컨덕터, 즉 반도체가 차지를 하고 있었네요. 그리고 세 번째로 비중이 많았던 섹터가 10.8%를 차지하고 있는 헬스케어였고요. 그 뒤를 이어서 전기차가 10.4%, 그리고 10%의 비중을 핀테크가 차지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과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이 지나서 10월 말에는 이러한 섹터별 비중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달부터는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워드를 중심으로 그 비중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역시 빠망입니다. 38.0%인데요. 빠망은 특별히 키워드가 따로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인공지능이라든지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사실 4차 산업혁명 하면 떠오르는 모든 키워드는 빠망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빠망이라는 이름 자체가 모든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빠망 그대로 그 키워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망의 뒤를 이어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키워드는요, 16.8%를 차지하고 있는 AI입니다. 인공지능이죠. 그 뒤를 이어서 핀테크가 11.2%를 보여줍니다. 다음으로는요, 11.0%가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이니까요, 자율주행에 투자되어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키워드별로 어떠한 수익을 저한테 안겨주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결산했을 때는요, 가장 좋은 수익을 저한테 선물해 준 섹터가 전기차였죠. 48.3%. 지난달만 해도 워크호스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리오 그리고 테슬라와 함께 3인방을 이루던 그런 시대였죠. 자, 헬스케어도 35.4%로 나쁘지 않았고요. 자, 10월 달부터는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수익률을 계산했는데요. 먼저 어떠한 기업이 어떠한 키워드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많은 주식들이요, 사실 하나 이상의 키워드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가장 적절한 키워드를 종목당 하나씩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5G 그리고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는요, 퀄컴, ASLM, 포보, 알람닷컴이 포함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엔비디아, 도큐사인, 파이버, 애쉬, 트윌리오, 세일즈포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AI, 인공지능 주식으로 제가 분류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파이버라든지 도큐사인, 애쉬 뭐 이런 종목들은 왜 이게 인공지능에 들어갔을까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제가 접해본 많은 기사들, 아티클을 읽어보면 사실 이런 기업들이요,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적합한 상품을 제공하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도큐사인이라든지 파이버, 애쉬, 트윌리오, 세일즈포스 모두 다 우리가 이제는 AI, 인공지능 주식이라고 분류를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AR, 증강현실, VR, 가상현실을 살펴보면요, 현재로서는 유니티 소프트웨어라는 주식 한 종목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차후에 조금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고요.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즉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요, 테슬라, 니오, 그리고 세렌스라는 주식 3종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지금 현재 데이터독 한 종목을 포함하고 있고요. 엣지 컴퓨팅 역시도 패스트리 한 종목만 들어가 있습니다. 빠망은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이렇게 5종목이 포함이 되고요. 핀테크 같은 경우는요, 스퀘어, 페이팔 외에 C도 제가 포함을 시켰는데요. C라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이커머스로 잘 알고 계신 그런 종목이잖아요. 근데 사실 동남아에서는 스퀘어나 페이팔처럼 핀테크 종목으로도 굉장히 유망한 종목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메드텍에는요, 리본고랑 텔라닥이 들어가 있는데 다음 달부터 리본고는 없어질 가능성도 있죠. 로보틱은 인투이티브 서지컬, 테라다인이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종목 어덜즈에는 워크호스, 버진 갤러틱, 그리고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어덜즈에 넣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키워드별로 종목이 분류됐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키워드별로 어떠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별로 퍼포먼스를 봤을 때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는 그런 키워드는요, 메드텍입니다. 64.22%라는 멋진 성장을 보여줬고요. 두 번째로 좋은 수익을 저한테 안겨주는 그런 키워드는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즉 자율주행이 31.19%입니다. 테슬라라든지 니오는 아직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워크호스가 지난 2, 3주 동안 많은 하락을 보였잖아요. 따라서 31.2%로 약간 수익이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요. 스퀘어나 페이팔이 들어간 핀테크 같은 경우는 13.02%의 수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의 마지막은 역시 Catch Me If You Want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주은의 향후 투자 계획인데요. 개인적인 부분이지만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워크호스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워크호스는 지난 몇 달 동안 USPS 계약권으로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이다가요. 이 USPS 계약이 12월 말까지 발표가 늦춰지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두 달 동안 굉장히 많은 폭으로 다시 상승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USPS 계약이 발표가 된다면 저는 미련 없이 매도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한 바에 의하면요. 워크호스 같은 경우는 장기간 동안 보유할 만한 투자의 가치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USPS 계약이 발표가 되면 그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매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요. 패슬리입니다. 패슬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난 2, 3주 동안 주가가 폭락하면서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패슬리라는 종목이요. 이렇게 큰 폭으로 폭락한 이유는 가장 먼저 실적이 안 좋은 부분이 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패슬리의 가장 큰 고객이 틱톡인데요. 틱톡이 기여하고 있는 수익 부분이 굉장히 현저한 차이를 이번 분기에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사실 틱톡보다 조금 더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패슬리 같은 경우는 그 성장성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종목이잖아요. 사실 아직 마이너스, 적자를 보이는 그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매분기 40%가 넘어가는 그런 성장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미래를 보면서 투자를 하는 기업이었는데요. 이번 분기 보고서를 살펴보시면요. 지난 분기 동안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새로 확보한 고객의 수가 두세 개사에 불과했더라고요. 클라우드 플레이어랑 비교를 해보면 클라우드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매 분기 한 20, 30개 정도의 새로운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비교를 해봤을 때 패슬리의 미래는 조금 어둡지 않나. 단 제가 아직도 매도하지 않고 패슬리를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한 분기의 실적만 가지고 이 기업의 미래를 판단하는 것은 너무 이른 판단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4분기의 실적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요. 만약에 4분기에도 그렇다 할 실적의 향상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때 가서 매도를 생각해봐도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외에 보유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 매도의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않은 종목이지만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서요. 그 리스트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중 관심 종목 리스트 첫 번째는요. 케이던스 디자인입니다. 5G라든지 자율주행, 로봇공학에 두루두루 사용이 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이름은요. 마벨 테크놀로지입니다. 5G 사물 인터넷의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루멘텀 홀딩즈 같은 경우는 티커가 LIT이고요. 5G 사물 인터넷, 증강현실, 가상현실, 자율주행 할 거 없이 두루두루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크라운캐슬 같은 경우는 CCI가 티커고요. 5G 타워를 가지고 임대 사업을 하는 리츠 기업이죠. 알테릭스는 빅데이터랑 관련이 있는 반도체 기업입니다. 레모네이드는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보험을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라서 핀테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요.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NET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클라우드 SaaS 기업이고요. 빅데이터 그리고 엣지 컴퓨팅에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요. 암웰입니다. 암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텔라닷과 경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따라서 텔라닷과 함께 동시에 보유를 하고 있으면 조금 더 안전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의 서머타임이 이번 주부터 종료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에 계신 분들은 밤 11시 반이 돼서야 미국의 정규장이 시작하는 셈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밤 11시 반까지 피곤하실 텐데요. 미국 주식시장 기다리지 마시고요. 추가로 매수할 계획이 따로 있는 날을 제외하고는 그냥 주식시장을 한 걸음 떨어져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 합니다. 내년 서머타임이 다시 시작할 때까지 이런 식으로 관심을 좀 덜 가지다 보면요. 그 사이에 우리가 주가 변동을 매일매일 매순간 체크하지 않는 것이 하나의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으니까요. 매일매일 주식 가격 체크하실 시간을요. 미주은 영상을 한 번이라도 더 보시는데 활용하시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바람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